자, 이제 드디어 이제 4편에 들어섰습니다. 4편도 두 개로 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두 개로 구성하는 이유는 하나는 제가 이 장표들을 쭉 설명을 하면서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나머지 하나 더는 이제 실제로 화면 설치하는 화면을 녹화했던 부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할 거는 뭐냐면 우리가 SAP ABAP 서버를 설치를 해서 실제로 이제 구동하게끔 준비가 됐는데 이제 그거를 접속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접속하는 프로그램을 SAP에서 SAP GUI라고 하는 SAP-GUI라고 하는 그 부분을 설치해서 접속한다고 제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SAP GUI PC용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오늘 4-1에 설명을 드리고 4편 첫 번째 편에서 4-1에서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 이제 그 SAP 서버를 이제 다 썼었고 이제 PC를 종료할 때 그냥 종료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 SAP 서버를 종료하는 것.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또 SAP 서버를 쓰기 위해서 PC를 켰을 때 그거를 이제 어떻게 스타트 시키는지 그 부분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해보면 일단은 PC에 이제 SAP GUI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해야 돼요. 윈도우용 SAP GUI를 설치를 할 건데 이제 보통 이제 제가 클라이언트라고 말을 많이 쓸 텐데 SAP 용어의 클라이언트라는 게 별도로 있어요. 근데 그거가 아니라 그냥 PC라고 제가 이거 설치할 때는 클라이언트라는 용어를 쓰면 윈도우 PC 이걸 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헷갈릴까봐 제가 따로 이렇게 얘기 드리는 거고요. 우리가 그 지금 다운받은 그 파일 SAP 그 사이트에 가서 다운받은 파일을 압축을 풀면 우리 그 설치할 때 SAP 언더바 이미지라고 하는 그 폴더로 우리가 풀어서 저는 관리하고 있었잖아요. 그 폴더에 들어가면 요 서버에 관련된 부분은 요 밑에 있는 거고 여기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요 폴더 클라이언트 폴더라는 부분인데 요거 들어가시면 이렇게 자바 GUI 이게 리눅스나 이런 그 윈도우가 아닌 곳에서는 자바로 이제 GUI를 실행하는데 이거는 자바 GUI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윈도우를 쓸 거기 때문에 그 스텝9 for 윈도우라고 하는 이 폴더로 들어가셔서 여기 그 압축을 풀면 이 파일이 압축 파일이 보일 거예요. 요 5014 쪽으로 나오는데 요거를 풀면 똑같이 폴더가 보이고 그거를 이제 들어가서 보시면 생뚱맞게 뭐 BD 뭐 NW 어쩌고 나올 거고 요 폴더에 들어가시면 또 다시 뭐 이상한 파일들이 보이는데 폴더가 하나 보여요. 프레스라는 폴더가 보이면 요거 들어가시면 그때서 이제 GUI라는 게 보이고 나머지 것도 이제 뭐 나중에 활용할 용도가 있긴 한데 오늘 우리는 GUI만 해서 진행을 할게요. GUI 설치. 요거 들어가시면 윈도우가 폴더가 보일 거고 윈도우 폴더 안에 윈30이라고 보일 거예요. 윈64를 쓰시는 분도 상관없어요. 윈30 폴더로 들어가셔서 그 안에 보시면 이제 실제 설치하는 프로그램들 쭉 보일 텐데 여기에 보시면 셋업올이라고 하는 셋업올 exe라는 그런 파일들이 보일 거예요. 셋업올 exe 이 파일을 클릭하셔서 실행을 하면 이런 화면이 보일 거고요. 이런 화면으로 진행을 할 거고 그냥 거의 넥스트만 누르면 됩니다. 근데 굳이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혹시나 당황하실까봐 제가 또 요거 설치하는 SAP all.exe 찾아서 실행하세요 하면은 이게 어딨지? 라고 또 당황하실까봐 제가 앞에 설명을 간단하지만 압축 푸는 거 그다음에 찾는 방법 제가 찾는 디렉토리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알려드렸고요. 또 거의 여기도 이거 그냥 넥스트 하시면 됩니다. 여기 다운로드 JRE 설치하라고 했는데 여기 그냥 하지 마시고 그냥 넥스트 하시면 되시고요. 나중에 혹시 자바 쪽 관련된 부분이 있으면 쓰시면 되는데 그냥 넥스트 하시면 되고 설치할 위치 거의 넥스트 그냥 하시면 되죠. 자기가 혹시 지정할 부분이 디스크가 부족해서 다른 걸로 하실 거면 변경하시고요. 그래서 해주시고 다음 넥스트 눌러주시고 여기도 넥스트 눌러주세요. 그래서 쭉 진행이 되면서 이거 제가 이제 2번 설치하면서 이 녹화를 떼면서 2번 설치하면서 이거 안 뜰 것 같은데 혹시나 문제가 생기시면 리트라이 내가 하다 말았는데 이그노 해서 진행을 해주세요. 그래서 리부트 필요하다고 나올 거고 이렇게 느낌표 하나 나올 건데 그냥 리부트 하시면
정상적으로 이 바닥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설치가 된 겁니다. 여기까지 해서 설치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 아이콘을 실행하시면 지금 이렇게 나왔는데 무시하시고 이런 화면이 나오면서 이렇게 뜰 거예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설치가 된 거예요. 서버는 아마 이게 빈 공간으로 나올 건데 저는 하나 등록해서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설치가 다 되면 이제 이렇게 이제 PC용 프로그램이 설치가 된 건데 이 서버를 등록하는 걸 해야 돼요. 즉 뭐냐면 우리가 SAP 서버를 여러 개 등록해서 회사 거, 내 거 이렇게 등록해서 쓸 수 있는 건데 개발용, 실제로 운영 서버, 테스트용 서버, QA 서버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개를 등록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서버를 등록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서버 등록하는 거를 이렇게 합니다. 서버를 여기에서 신규 항목, 신규를 눌러주시면 이 화면이 떠요. 네, 서버 등록하는 화면이 뜨는데 서버 등록하는 화면을 진행을 해보면 특별한 건 없습니다. 네, 여기 사용자 지정 시스템에서 다음 눌러주시면 이렇게 어플리케이션 이름하고 IP 넣는 부분 이렇게 나옵니다. 유형하고 이름하고 IP 넣는 부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로컬호스트에서 그러니까 윈도우에서 로컬호스트 172.0.0.1을 하고 포트번호 000 넣고 npl 넣으시면 나중에 뒤에 가서 포트 포워딩을 해서 쓸 거거든요. 때문에 이름은 아무렇게나 주셔도 되고요. 여기 어플리케이션 서버라고 선택해 주시고 유형을 그 다음에 이름은 자기가 마음에 드는 대로 주세요. 마이셉 아밥이라고 듣든지 아니면 다른 이름 주시고 어플리케이션 서버는 172.0.0.1 이거는 통일해 주셔야 됩니다. 로컬호스트로 172.0.0.1을 넣어주시고요. 좀 크게 보여드리면 이겁니다. 네, 이걸 해주시고 포트번호 00 시스템 ID npl로 넣어주세요. 네, 이거 다음 진행하면 됩니다. 네, 다음 해서 이제 여기도 이제 특별한 건 없고요. 네, 그냥 넥스트 눌러주시고 여기도 기본값 언어, 네, 기본값 한국어로 해서 할 거니까 해주시고 다음 눌러주시고요.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우리가 실행해야 될 서버를 이제 준비를 하는 그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서버를 더블 클릭하면 접속이 되는 거예요. 이건 제 밑에 이제 옛날에 만들어 놓은 거 마이셉 아밥이라고 하는 이걸 클릭을 하면 같은 IP로 등록됐죠. 이거 무시하시고 위에 거 더블 클릭하시면 접속이 이렇게 되면 정상인데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서버를 이미 실행해 놓으신 분이 있다면 그분은 이렇게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화면이 나오면 로그인하는 화면, 클라이언트 아까 제가 헷갈린다 했죠. 클라이언트 그 다음에 유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시면 성공한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게 나오는 이유는 서버가 스타트가 안 됐을 경우에 또는 우리가 버추얼박스에 포트 포워딩이 안 됐을 경우에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거의 안 나올 거예요. 100% 안 나올 거예요. 왜냐면 포트 포워딩 지금 지정 안 했기 때문에 이게 안 나올 거고요. 포트 포워딩을 미리 해 놓으신 분, 제 동영상을 미리 보시고 포트 포워딩을 먼저 해 놓으신 분은 이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거의 99% 이 화면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진행을 해볼게요. 네, 그래서 그 다음 화면은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포트 포워딩을 진행해야 됩니다. 버추얼박스 지금 종료 안 하셨죠? 네. 혹시 버추얼박스 종료하신 분은 당연히 버추얼박스를 실행해서 오픈소스 리눅스를 실행을 해서 이 화면이 떠야 됩니다. 여기 지금 액티비티 화면이 나온까지 진행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다음 작업을 합니다. 자, 설치가 잘 끝나서 버추얼박스를 갑자기 종료를 시켜버리신 분,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런 분들은 반드시 버추얼박스 실행하고 그 다음에 버추얼박스 실행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 작업들 진행해야 됩니다. 액티비티까지 나오면 액티비티에서 제가 붙여 잘못 썼죠. IP 어드레스 확인하시고 여기 터미널 들어오시는 건 아니죠? 아시죠? 여기 액티비티 누르고 TER 쳐서 터미널 누르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IP 띄우고 ADDR 해서 IP 확인하시고요. 여기까지 확인하셔야만 우리가 다음에 포트 포워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까 우리가 접속이 안 됐잖아요. 접속이 안 된 이유는 로컬 PC에 있는 그 서버를 로컬 PC에 있는 윈도우에서 그 아까 SAP GUI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그 ABAP 서버에 접속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서로 포트 포워딩이 안 돼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로컬 PC 아까 172.0.0.1이 이 그 SAP ABAP 서버로 갈 수 있게끔 지정하는 게 이제 포트 포워딩이에요. 그걸 하는 게 이제 여기 그 버추얼 박스 안에 있는 여기 장치 또 다시 장치예요. 예. 장치에 있는 네트워크 설정을 들어가시면 됩니다. 예. 장치에 네트워크 설정 들어가시면 됩니다. 예. 버추얼 박스 장치에 네트워크 설정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트워크 설정. 예. 이렇게 들어가셔서 네트워크 여기 보시면 여기 아마 고급 이게 아마 안 펼쳐질 수 있어요. 고급 눌러서 여기 포트 포워딩 선택해 주시면 요 화면이 뜰 거예요. 화면 누르면 오른쪽 상단에 플러스 버튼 이거 눌러주시면 됩니다. 추가를 눌러주시고 추가 눌러주시면 이렇게 이제 하나가 추가될 거예요. 룰이 하나 추가될 거예요. 룰 이름 뭐 안 바꾸셔도 되고 그냥 하셔도 되고요. 여기에 아까 호스트 PC 이게 그 윈도우예요. 윈도우 호스트 PC 172.0.0.1 좀 더 확대해 주시면 172.0.0.1 이거 주시고 그 다음에 게스트 호스트 포트 3200 SAP 3200 포트 씁니다. 3200 그 다음에 게스트는 뭐냐면 우리 그 오픈소스 리눅스 SAP ABAP 서버 여기 아까 IP 확인한 거 있죠? 그래서 제가 IP 확인하러 한 겁니다. 10.0.2.15 이게 되겠죠? 포트 똑같은 3200번 이렇게 해서 그냥 이거 여기서 그냥 클릭하셔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클릭하면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확인 눌러주시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주셔야만 포트 포워딩이 됩니다. 확인 눌러주시면 여기서 또 확인 한 번 더 누르세요. 그리고 나서 혹시 모르니까 리스타트를 할 필요는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안 되면 리스타트 하시고 그냥 지금은 리스타트 하지 마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뭘 해야 되죠? 우리 아까 셋구이가 설치된 요거 셉 로그온이라고 하는 요 프로그램 더블 클릭해서 실행하시면 이렇게 뜬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있어요. 더블 클릭하시면 이제 이 화면이 뜰 수도 있고 안 뜰 수도 있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뜰 수도 있고 안 뜰 수도 있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 정상적으로 접속되는 경우는 수세 리눅스의 버추얼박스 수세 리눅스를 종료하지 않고 설치해서 지금까지 계속 켜놓으신 분 그분은 이렇게 정상 접속이 됩니다. 그런데 한 번이라도 껐다 아니면 뭐 정상적인 설치가 잘 안 됐다 그러면 이 화면이 나옵니다. 접속이 안 된다고 하는 화면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에서 이제 잘 했는데 접속이 안 되신 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한번 끄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픈 수세 리눅스를 다시 실행해서 SAP ABAP 서버를 실행했지만 실제로는 구동이 안 되는 그런 상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 화면을 띄워놓고 있는 분들은 이거 클릭해서 하면 이렇게 접속이 될 거예요. 이거 클릭해서 하면 이거 잠깐 나오고 커넥션 나온 다음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한 번에 더 껐던 분들은 지금 이제 접속이 안 될 거예요. 왜냐면 이 SAP ABAP 서버가 지금 중단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타트를 안 시켰기 때문에 설치를 하면 자동으로 스타트돼서 켜진 상태지만 한 번이라도 껐다면 SAP ABAP 서비스가 중단됐기 때문에 수세 리눅스를 실행해서 진행했다 하더라도 실제 SAP의 서비스는 스타트가 안 됐기 때문에 아마 이 화면으로 접속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한 번이라도 껐다가 켜신 분들은 버추얼박스를 한 번이라도 껐다가 켜신 분들은 SAP를 스타트 시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PC를 끄거나 이 버추얼박스를 종료하실 때 그냥 종료하지 마시고 반드시 SAP 서비스를 스톱을 시켜준 다음에 오프 시켜준 다음에
버추얼박스 종료하시고 윈도우 종료해 주세요. 그냥 윈도우만 확 종료하시면 뭐 요즘은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백업이 잘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또 안 되면 스타트가 다시 안 되면 다시 설치하는 또 그런 복잡한 과정이 필요하니까 그리고 뭐 압압 했던 것도 날아갈 수 있으니까 반드시 다시 여기 stop SAP라는 명령어를 쳐서 SAP를 먼저 종료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종료가 되면 이제 버추얼박스 종료하시고 그 다음에 윈도우를 종료해 주세요. 이 순서를 꼭 지켜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SAP 서버가 스타트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먼저 끄셨다. 그래서 난 몰랐는데 껐다. 그런 분들은 이제 SAP 스타트를 시키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터미널 가시는 건 일단 다 아시죠? 이제 오픈소스에 실행하셔서 버추얼박스에서 오픈소스에 시작해서 액티비티 누르고 검색에 TER 넣으시고 터미널 실행하시면 이 화면이 뜨겠죠. 꼭 이 화면이 아니더라도 명령어를 넣는 화면이 뜰 거예요. 그때 이제 어떤 명령을 넣어주셔야냐면 여기 여기 있나요? 여기에 서비스를 관할하는 아이디가 따로 있거든요. 어디 썼지? npl 어드민으로 가는 화면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있어야만 정상적으로 스타트가 됩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여기 보시면 그 스타트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수제 리눅스 실행해서 여기 이제 아무것도 없다고 가정을 하고요. 저 확대를 좀 해드리면 처음에 이제 우리가 그 부팅을 해서 오픈소스 리눅스를 처음에 켜서 터미널로 딱 들어가면 이게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없을 때 su 띄고 npl adm이라고 하는 이 명령을 쳐서 SAP를 관리하는 ID로 전환을 시켜줘야 돼요. 이건 우리가 안 만들었는데 자동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npl이라는 npl adm라고 하는 어드민이라는 계정으로 전환을 시켜주세요. 아까 우리 암호를 똑같이 넣으라고 그랬죠, 제가. 그래서 헷갈리니까 그때 우리는 아이디는 안 넣고 암호만 넣었는데 이게 자동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요. 패스워드 우리가 얘기했던 아까 똑같은 루트하고 똑같이 넣었던 거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바뀌어요. 프롬프트가 여기 npl adm이라고 딱 바뀌죠. 여기서 바뀌면 여기 이제 start SAP 하면 스타트 뭐 체킹 사이베이스 데이터베이스 뭐 이렇게 해서 쭉 데이터베이스 체크하고 그다음에 서비스 체크하고 쭉 해서 나중에 이제 스타트 되는 여기서 석세스풀 나올 때까지 스타티드 이렇게 나올 때까지 확인해 주시고 프롬프트 나오면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서버 얘를 클릭하시고 좀 기다리시면 이 화면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서비스가 스타트가 되지 않았을 때 해주는 방법이에요. 이렇게까지 진행을 해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다면 다행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프할 때 어떻게 되죠? 여기 스타트 되어지는 곳에 좀 확대해 드리면 스톱 SAP 스톱 SAP를 입력을 해서 이것도 뭘 해야 되죠? npl adm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프롬프트 npl adm 확인하신 다음에 스톱 SAP 하고 엔터 치셔야만 이렇게 스톱이 됩니다. 요거 한 다음에 뭐 해야 되죠? 버추얼박스 종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윈도우 종료하고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윈도우 확 종료하면 안 됩니다. 꼭 지켜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그 npl adm으로 가는 거는 만약 이게 아니면 그냥 그 테스트 SAP NW752처럼 이렇게 프롬프트가 나오면 어떻게 되죠? su 띄고 npl adm에서 유저를 바꿔주셔야 돼요. 스위치 유저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 npl adm이 확인되면 스톱 SAP를 해주셔야 되고요. 자, 스타트 한번 다시 복습해 볼까요? 스타트 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죠, 제가? 네, 맞습니다. 스타트 할 때는 여기 들은 것처럼 이렇게 오픈소스 리눅스가 켜지면 액티비티 누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su adm으로 가서
SU npl adm으로 가서 npl adm으로 가서 패스워드 넣고 그 다음에 스타트 SAP 스타트 SAP 이렇게 넣으셔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요거 그냥 예제니까 자기 암호 잘 기억해 주세요. 스타트 SAP를 입력을 하셔서 꼭 여기 successful started 나오면 그 다음에 여기 SAP set GUI 요거 실행하신 다음에 요 서버 선택해서 더블 클릭하시면 커넥트 나오면 좀 지나면 이렇게 나오는 거 이렇게 하셔서 SAP를 접속하는 SAP GUI 설치 그 다음에 SAP를 스타트하고 스톱시키는 스톱하고 스타트하고 스톱시키는 요 화면까지 제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버 접속이 원활히 돼서 로그인까지 해야 되는데 로그인 할 때는 이제 그 컨피그레이션 가이드에 보시면 이제 나오긴 하겠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잘 설치가 돼서 로그인하는 화면이 나오면 이 클라이언트는 여러 개의 회사를 이제 운영을 할 때 쓰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물론 컴퍼니 코드라는 것도 있어 나눠지긴 하는데 클라이언트로 구분을 하거든요. 근데 클라이언트 001을 그냥 두시고 001에 들어갈 수 있는 아이디는 뭐죠? 아이디는 디벨로퍼라는 아이디예요. 디벨로퍼라는 아이디로 들어가게 되고 디벨로퍼 아이디에 그 암호 다운 D가 대문자예요. 대문자 다운 그다음에 여기 L이 I예요. IOAD라고 해서 숫자 L이 아니라 I 주의해 주시고 엔터를 딱 치시면 그 다음에 SAP 화면이 떠요. 로그인하는 화면이 뜨거든요. 그렇게 해서 제가 화면 캡처를 안 했는데 그렇게 해서 SAP에 서버를 설치해서 로그인하는 것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무난하게 쭉 오신 분들은 뭐 큰 저기는 없겠지만 이렇게 해서 서버를 접속해서 갈 수 있겠지만 혹시 중간에 에러가 있어서 약간 그 어려움이 있으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구글이나 이런 데서 꼭 검색을 하시고 저 유튜브에도 거기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빨리 보고 답변을 달아서 쓸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4-1이에요. 이게 지금 4-1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화면만 쭉 떴고 4-2는 이제 실제로 화면이 녹화된 부분을 같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고요. 들어주셔서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